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1개월 반가량 공석 중이던 당무감사위원장에 선명한 자유우파 지식인인 2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을 임명하면서 한동훈 일가 연루 의혹이 농후한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당무감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자 소위 친한동훈계가 거의 발작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는 당을 깨는 해당 행위라면서 심지어 당무감사에 대해 내부 총질을 운운하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내부 총질자를 색출하겠다는 게 내부 총질이라는 주장은 폭행범이 체포하는 경찰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수준의 적반하장 궤변이라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어줍잖게 협박질 그만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일부 친한계 세력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장 발표와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사태 당무감사 때 해당 의혹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알려온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을 담보한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당원 게시판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 공격을 쏟아낸 신원불상의 당원들을 색출하겠다는데 왜 친한동훈계가 발끈하는가? 당계 사태가 한동훈 주도의 온가족 드루킹이 맞았다는 자백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내부 총질자를 색출하겠다는 게 내부 총질이라니 폭행범이 체포하는 경찰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수준의 적반하장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1년이나 지난 이슈를 이제와 들춘다? 말 똑바로 하라. 당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당계 여론 조작은 계속됐을 것이며 지나간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멋대로 숨기고 덮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동훈은 당대표 시절 탈당한 김대남 전 행정관까지 당무감사하겠다며 정권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명태균 이슈를 키워보겠다며 당사 문까지 열어준 위인이다. 대선 기간 친윤계를 향해서는 떨거지라며 막말까지 쏟아냈다면서 전대 직전까지도 최악이니 차악이니 주제넘게 설치며 해당 행위는 다 해놓고 이제와 대여투쟁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얼렁뚱땅 넘어가자니 정치가 애들 장난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어줍잖게 협박질 그만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라. 평당은 한동훈을 감싸면서 지도부 결정에 사사건건 반기드는 작금의 행태야말로 개파 불용 원칙 위배이자 해당 행위라는 것도 똑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친한계의 망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되었다. 이에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당원 게시판 사태 당무감사에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당원 게시판 관련 증거를 제보받고 언론에 가장 활발하게 출연하며 해당 의혹을 한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당대표 가족들이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한 사건이 아니다. 특정인이 가족들 계정으로 동시다발적 게시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처벌하게 만든 우리 당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동안 채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동일인 동일 IP의 여론 조작 사건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당무감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사태가 공개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할 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요청한 대로 장해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면 이번 사태 진상규명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 구체적으로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위원장이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서는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까지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계였고 또 윤리위원장, 지금 윤리위원장보다는 전에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 역시 친한계고 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왔는데 들여다본다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는 그야말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무감사가 진행되고 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 한동훈은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무감사위원장의 선명한 자유우파 지식인,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또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이라든지 한국식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해왔던 이호선 교수가 임명되면서 이 한동훈을 비호해온 정치권이나 언론계 등의 소위 한빠들은 그야말로 거의 발작적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수준의 노골적인 한동훈바인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 출신 같은 경우 이번에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되자 이호선 교수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사전투표 제도 개선 노력을 아주 노골적으로 폄훼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도 논설위원인가, 현재 신문사 논설위원이 저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2024년 작년까지 잠깐 논설위원을 했고 그 뒤에는 한동훈 쪽에 들어가서 한동훈 세력의 일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런 자를 명색이 논설위원이라는 자리에 앉혀놓았던 그 신문사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딱할 지경입니다. 한빠들의 발악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자유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호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에 박수를 보내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확실히 잘했다는 그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의 신속한 진상규명, 또 국민의힘의 이념적 정체성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 내부 분탕질에 열을 올렸던 일부 당협위원장, 특히 소위 친한계 당협위원장 정리에 속도를 내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극자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환골탈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위험성, 특히 최근에 대전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국민의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강행된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다면서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중국 정부가 고위관리로부터 초등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계약업체 직원,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외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막는 와중에 한국으로 무비자로 몰려드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 무비자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협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첫째로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을 지목하면서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로는 마약 유통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한이나 모르는 계좌, 대포폰 거래 요구는 100%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또 관광지나 집회 현장에서의 주민 갈등, 성범죄 가능성,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낯선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시비가 붙을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와 촬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경계, 신고, 위생, 정보 확인, 공유 등 5단계를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정부의 647개 정보 시스템과 70여 전자정부 서비스, 119 신고 인프라가 동시에 멈춰진 사태를 국가적 대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무너뜨린 사건임에도 정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내 사망사건과 폭발사고, 불법 무기 유통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부대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보석 신청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정치적 특검 수사로 이용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보석은 즉각 허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국민이라도 법의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현 정권의 정치적 갈라치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 안전과 인권을 저버린다면 결코 정권의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판을 속게 무책임한 정권의 끝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는 벌써부터 대단히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걸 보면 지난 9월 29일 한국에 들어온 40명의 중국인 소위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태웠다는 관광버스 기사의 증언이라면서 40명 중에 20명 정도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진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 지금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실종되는 젊은이 혹은 청소년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에 옮기기도 뭐한 아주 섬뜩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돌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우려는 소위 우파 국민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자식을 둔 좌파 마음카페 이런 데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는 현 정권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